안녕하세요. 펜셈의 이유인 한국사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조선의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붕당 정치의 형성은 사림이 정권을 수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척의 정치 참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척의 정치를 청산하자는 주장에 있어서 동인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서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동인과 서인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눠진 이들은 이주전랑의 임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주전랑이라는 직책은 높은 직급은 아니었으나 문과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3사와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인사권을 즉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주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인과 서인은 무수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분당 형성. 붕당이 원인이 된 것은 정치적, 학문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즉 동인과 서인입니다. 그럼 동인과 서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림이고요. 서인은 이의의 학문을 따르는 사림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붕당의 배경은 관직 임명 문제, 즉 이주전랑 문제였죠. 정치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확통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의의 계열이냐, 서경덕의 계열이냐, 그 차이가 있었죠. 지방 항맥입니다. 기후학파냐, 영남파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형성된 기적 계기는요, 1575년에 선조가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이주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유종과 심의겸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즉 동인과 서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주전랑의 중요성이 뭐냐? 차기 전국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관리 추천권이 있었고요, 인사평가권이 있었고요, 후임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동인 대표적인 인물은 김효원, 이발, 유승룡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신진 사림이 중심이었습니다. 개혁 성향이 있었습니다. 영락파가 다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대표 인물로는 심의겸, 정철, 윤두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기성사림이 중심이었습니다. 동인은 아까 기성사림이 아니었죠. 신진사림이었죠. 비교적 신중한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기후학파 학자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즉 서인은 기후지방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기후학파를 했고요. 동인은 영남학파입니다. 그러나 동인이 분열하게 됩니다. 정여럽의 모범 사건과 그 이후의 정치 처리 과정에서 분열하게 됩니다.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산해와 정인홍이었습니다. 특징, 이들은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적극 지지했었고 광해군이 집권 당시 북인을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했었죠.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성룡과 김성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몽건파입니다. 현실적인 정치를 중시하였고요. 이후의 정기를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성룡이 전국을 주도하였으나 전쟁 이후에 동인의 결속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정계, 서인이 다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윤중 중심의 소론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붕당의 구조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되었죠.
이주전랑을 둘러싼 인사권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었죠. 학통과 정치노선 체계가 있었습니다. 영남과 기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학명이 있었습니다. 영남학파가 어디였어요? 아까 동인이 중심이 영남학파고 서인 중심이 기호학파랬죠. 여기는 기존 사림학파이고 영남학파는 신진 사림학파이고 여기는 개혁적이고 여기는 좀 보수적이었죠. 성리학적인 정치의 이념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개혁이냐 보수냐 그 차이였죠. 이런 원인 때문에 분당하게 된 거고 정기 과정을 보면은 초기에는 서로 비판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나중에 정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분당 간의 대립이 되게 심화됐죠. 그럼 분당 정치가 왜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의 기능은 원래 성리학을 연구하고 지방 양반 자제를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 자제 교육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훈구파는 인재 육성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소멸 하게 된 것인데 서원이라는 역할이 사림이 인재 육성을 통해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400년간의 정권을 잡을 수 있던 게 사림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들이 가장 4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인재 육성과 후진 양성이었습니다. 어딜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입니다. 서원은 훌륭한 유학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공론을 모아 중앙 정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원 분당 간의 공론 정치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공론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 훈구파가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한 것도 하고 다르게 이 살인파는 지방부터 모두 공론화가 되어서 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이 다릅니다. 급이. 서원의 권리를 보면 최초의 서원과 사액서원,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국가가 서원을 설립하고 장려해서 전국에 많은 서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의 영향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서원은 향촌 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했습니다. 학문과 문화파의 발달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한다는 소리는 향촌사회에 깊숙이 사림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였습니다. 중앙정치의 공론을 제공하게 되었던 가장 밑거름이 서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림의 후진 양성의 기반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림이 정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서원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일까요? 향학입니다. 향학이란 공동체 생활 속에 유교 윤리를 덧붙여 만든 향촌 자치 규약입니다. 향약의 보급은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소개하면서부터 퍼졌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이황과 이이 등이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죠. 그러면 향약하고 사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향약의 영향은 향촌 주민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했습니다. 유교 윤리를 보급했다? 이것은 뭐냐? 결국 향촌 사회에다가 사림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그저 홍구파가 중앙에서 한양에서만 정치를 했다면은 사림은 지방 깊숙이 지방 구석구석 그들의 영향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즉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라 이 당시 모든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장악했던 부분이 바로 사리파였습니다. 세 번째, 유교 윤리의 보급입니다. 목적은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부는 상강 오륜을 보급하기 위해서 상강행식도 등을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충신과 효자, 연료 등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사림이 어떤 노력을 했나? 소학을 보급했습니다. 유학의 도덕과 예법을 정리한 서적 같은 거죠. 주자 가례를 보급했습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정리한 서적이었습니다. 영향은 어떻게 미쳤냐? 유교 원리는 양반의 집안에 가묘나 사당을 세웠습니다. 유교 예법에 따라서 혼인과 장례를 치르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림은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백성에 대한 정신을 지배하고 상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당시 사림이 집권하고 있었던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요. 조선에 있는 모든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사림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림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600년 역사 중에서 400년을 지배했던 것이 사림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분당 정치하고 현대 정치하고 차이가 뭘까요? 분당 정치의 특징은 사림이 정치 이념과 학문 계통을 중심으로 한 형성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정치 이념과 학문 계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분당은 오늘날의 정당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들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양반 관료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정당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양반 관료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현대 정치는 뭘까요? 정당 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정당이 국정을 운영한 정치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당 정치하고 현대 정당 정치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둘 다 정치 집단 간의 경쟁을 이루어집니다. 정당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이 분당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경쟁을 이루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 그 두 집단은 둘 다 국가 정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도 보면 서로 정치 노선 다르죠. 이와 똑같이 분당도 서로 정치 노선 다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대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분당 정치의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파가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들이 사림이 중화 정계를 장악했죠. 선조 때 이랬죠. 그러나 이 분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분당이 형성되었던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조 전령을 둘러싼 인사권의 경쟁이었습니다. 또한 학통하고 정치 노선의 차이였습니다. 영남과 기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학명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리학적 정치 이념의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분당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무엇이냐? 외척 정치 초상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동인은 적극적으로 청산하자는 부위였고 서인은 소극적으로 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동인과 서인이 서로 분당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주 전략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조 때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그 이후의 정치 처리 문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북인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와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 흐름입니다. 그럼 분당 정치가 400년 동안이라는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원입니다. 사람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향약입니다. 향촌 사회에서 지방까지 사람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또 뭐냐?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확산시켰다는 거죠. 정신까지 지역 구석구석까지 사림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향약을 통해서. 세 번째, 유교교육 확산입니다. 사림은 백성에게 대한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보세요.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확산하고 유교교육 확산으로서 사림은 백성에 대한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죠.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간단하게 분당 정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길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